제가 비록 수십억대, 수백억대 부자는 아닐지언정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죠, 여러분들. 제가 8년, 9년 이상 원룸 건물 3채를 운영하면서 그 수백 명의 임차인들을 만나본 다양한 사람을 많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더 철두철미한 자세로 FM대로 단호한 자세로 나가야지만 저는 이분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긴급하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 예전에 구독자분이셨고 이제 1대1 상담도 하셨고,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뭐 투자 관련된 이야기도 하시면서 영상 긴급하게 저녁에 올린 영상 자체가 길이가 길고 제 통화 녹음을 편집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이대로 긴 영상을 올려두면 듣는 분들도 구독자님들도 제대로 이제 내용 파악이 잘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짧게 다시 중요한 부분만 그분이 했던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제가 짧게 요약을 드리면서 이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영상 댓글을 통해서 도움 주실 분들도 저보다 더 좋은 현명한 방법이 있다면 영상에 댓글 통해서 알려주시면 현재 문제점을 겪고 있는 그 구독자분 그분께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목포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를 했고 어떻게 됐든 간에 2년이 지난 올해죠. 약간 2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2024년도 2월 달에 이렇게 약간은 가격이 많이 지금 하락하고 있고 그쪽에 지금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 본인이 생각했던 투자 관련돼서 이거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매도할 때부터 겪고 있었던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매도를 하게 되면 부동산에 만나가지고 계약서를 쓰게 되는 거죠. 계약서 쓰고 뭐 언제 잔금을 하자 이런 것까지 다 해결하고 10% 보통 계약금을 받게 되죠. 근데 그때 이후에 계약서를 쓴 날짜 그때부터 해서 며칠 뒤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목포의 아파트들이 입주 때문에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데는 지금 막 이렇게 매도인들이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 파는 사람이 매수자에게 이사비를 지원해주는 집주인도 있다고 하더라. 혹시라도 이사비를 좀 지원해줄 수 없겠느냐라고 먼저 연락이 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마지막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약간 기분이 내가 만약에 저 매도인 입장에서 내가 현재 팔았는데 안 그래도 이건 뭐 또 다른 문제점에 또 다른 이거 제3의 얘기겠지만 4천만 원이나 거의 내가 지금 2년 만에 손해를 보고 안 그래도 지금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이사비까지 요구를 한다. 근데 그게 계약서 쓸 때 특약상에 넣었다거나 서로 사전에 협의됐던 상황도 아니고 그 이후에 계약서 쓰고 나서 그 이후에 며칠 뒤에 연락이 와서 이사비를 좀 지원해 달라라고 했을 때 이분도 입장에서는 이거는 조금 그렇지 않냐. 이분이 이 성격 자체도 제가 이렇게 좀 봤을 때는 약간은 강력하지 못하고 단호하지 못하고 약간 또 자세하게 이거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을 많이 대하지 못한 그런 미혼 여성이다 보니까 제가 느낄 때는 강력하게 이렇게 나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만 좀 생각해 볼게요. 쭈뼛쭈뼛 대다가 뭐 여러 가지 물어봤겠죠. 인터넷도 찾아보시다가 아니 계약서 쓰는 날짜 이후에 이사비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무리수다라고 판단해서 부동산에게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이사비를 우리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사비 지원해달라는 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매수인분께 잘 전달 좀 해주세요라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 이후에 해서 2월 말에 만나서 잔금을 하게 되는 날짜가 되고 잔금을 받고 뭐 그때부터 그 전에도 이분들이 오셔서 집도 내부 상태도 다 보고 당연히 집을 보고 나서 계약을 이분이 마음에 들었으니까 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태도 보고 그 다음에 잔금의 날짜가 딱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10일에서 15일 정도가 지금 지난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부동산을 통해서 연락이 온 게 아니고 이 매수인에서 연락이 와서 지금 여기 사는 이 집에 보일러가 갑자기 문제가 발생됐겠죠. 에러가 보일러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컨트롤러에 뭐 에러 몇 번 이런 식으로 뜨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수리를 했는데 이거 내가 지금 수리비가 있는데 이거 수리비 당신이 매도인이 이거 해줘야 된다 해서 영수증을 찍어가지고 보내고 입금해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미 팔고 잔금도 끝났고 10일이 지났든 뭐 저는 하루가 지났든 1년이 지났든 간에 이 갑자기 보일러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 매도자에게 연락이 와서 이거 좀 수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중대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된 상황에서 이분 또 입장에서는 또 이거 잘 모르는 상황이죠. 처음 겪은 상황에다가 또 쭈뼛쭈뼛하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주변 분들 알아볼게요 하면서
본인 나름대로 인맥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부동산 쪽에 있는 아시는 분들 또 법무사 쪽에 예전에 인연이 있었다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좀 그렇다면서 그거 이미 잔금도 끝났고 이미 뭐 그 전에 다 확인도 된 상황이고 뭐 보일러 갑자기 문제돼가지고 수리한 거 관련돼서 내가 만약에 임대인이고 내가 전세나 월세를 줬다는 가정하에서는 임대 임차 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해주는 의무가 있지만 팔았단 말이죠. 잔금도 다 끝났고 명의전 이미 다 넘어간 상황에서 갑자기 그거 됐다고 그래가지고 수리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분께 다이렉트로 얘기한 게 아니고 부동산, 그 거래했던 부동산에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거 수리비를 좀 제가 대신해주기 좀 그렇습니다라고 전달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부동산에서 전달했겠죠. 근데 그분이 매수자가 다시 연락이 온 거죠.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그때부터 약간은 압박 아닌 압박, 겁박 아닌 겁박이 오는 거죠. 지금 이거 당신이 안 해줘? 이래야 되면 나 지금 내 나름대로 조치 취할 거야. 소송 들어갈 거야 하면서 막 남편이 전화하고 있고 옆에 갑자기 뺏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와이프분도 아니 이거 젊은 사람이 뭐저쩌고 하면서 아니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수리 안 되고 하면 나도 우리 나름대로도 소송 들어가고 법적 조치 취하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느꼈을 때는 이 겁박이나 협박 쪽으로 해서 약간은 이분이 겁을 먹을 수 있는 무서워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막 해라, 빨리 해라 해서 막 압박을 들어온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한테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동산 연락하니까 부동산에서도 그때 이제 이사비를 이분이 그 부동산에서 얘기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좀 이상했는데 부동산에서는 결론적으로는 그거 빨리 그 수리비 주고 끝내는 게 맞다 해서 부동산에서도 이 매도자에게 수리비 내줘라. 이분도 지금 중간에 압박이 들어와서 매수자도 10일 정도 살았는데 이거 보일러 고장났으니까 수리비 내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짧게 다시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면 제가 나름대로 판례도 찾아보고 보일러 관련돼서 얼마나 제가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대부분 임대 임차, 그러니까 제가 전세나 월세 주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수리해주고 뭐 바꿔주고 하는 게 맞지만 팔고 나서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이렇게 뭐 중대하자라는 범위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누수, 보통 이렇게 들어가죠. 누수 같은 게 들어갔을 때는 뭐 6개월 이내에 매도인이 이렇게 수리해준다, 뭐 책임진다 이런 게 보통은 민법상이라든지 특약상에 들어가는데 이런 보일러 관련돼서도 저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라서 찾아봤는데 결론은 이분이 그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악의에 의해서 일부러 이 매수자에게 그 집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다거나 보일러 관련돼서 동작이라든지 확인할 기회를 일부러 악질적으로 의도하에 그렇지 않았다거나 뭐 그랬다는 경우에서는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죠. 이분이 집을 사기 전에 와서 본 거죠. 집도 보고 보일러 상태도 보고 몇 번 와가지고 보고 나서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이분도 그 정도에 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한 본인 과실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보일러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라 됐습니다. 소모품이 고장나면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도 전화 통화에서도 들으셨는 분 들으셨겠지만 소모품이라는 얘기죠. 소모품이라는 얘기는 뭐냐? 전등도 소모품이고 여기 있는 모든 이런 집에 있는 것들이 뭐 하나 순간적으로 잘못이 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도 다 규정에 있는 매도인에게 내가 이거 전등 나갔네요. 바꿔주세요. 수리비 주세요. 뭐 하나 여기 현관문에 뭐가 안 되네요. 바꿔주세요. 이건 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이게 허용이 돼버리면 법적으로 만약에 이 매도인이 다 보상해줬는데 이게 만약 판결이 나오게 돼버리면 이게 엄청나게 많은 이런 혼란의 카오스에 빠져들어간다는 게 저는 첫 번째 문제고 그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도인은 이게 하자보수를 매도 끝난 이후에 잔금 넘어간 이후에는 할 의미가 없다라는 판결을 제가 받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단호하게 나가라. 예의 바르되 단호하게 나가라. 소송할 거면 진행하십시오. 하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제 나름 법적으로 알아보고 소송 같은 게 들어와서 내가 절차가 있다라면 성심성의껏 내가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응대하고 다 조사받을 거 받겠다. 대신에 나도 내 나름대로 법적으로 알아볼 거 있으면 하겠다. 진정으로 누가 정말 잘못이고 누구 책임인지 한번 가려보자. 전 이렇게 좀 단호하게 나가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다가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약간은 만약 이분이 이런 태도가 아니고 약간 압박적인 태도가 아니고 그전에도 이사비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경우가 돼가지고 지금 집을 샀는데 지금 보일러가 갑자기 며칠 살아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수리가 이렇게 필요한 상황이고 고장이 났는데 혹시라도 매도자분 약간 좀 그러시겠지만 저희도 이게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바로 고장이 나다 보니까 이런 수리비가 조금 부담이 됩니다. 혹시라도 반반 정도 50% 정도 좀 비용을 부담해 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라도 약간은
예의 바르게 이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라면 저는 그렇게 좋게 해서 끝내십시오라고 제가 이분께 전달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 전에 1년에, 물론 이분의 입장, 일방적인 얘기겠지만, 그 전에 일렬적인 얘기를 쭉 들으셨죠? 약간 좀 이상하다, 이분이. 약간 너무 압박하고, 또 이분이 미혼 여성이다 보니까 두 분이, 부부가 압박이 들어가게 되면 밑절 본전인 거죠. 했을 때, 이사비 요구했을 때, 틀어주면 조금이라도 받는 거고, 아니어도 상관없고, 또 이번 경우에도 보일러 수리비 내라 했을 때, 전액이 아니더라도 50% 정도만 이분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준다 해도 그 본인들이 금전적 이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우에서는 약간은 단호하게, 제가 많은 인간관계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임차인들 많이 만나보고, 투자자분들, 또 부동산 소장님 많이 만나봤을 경우에는 다 내 맘 같지 않다. 다만 내가 너무 숙이고 들어가고 내 잘못이 아닌데 이렇게 됐을 때는 한도 끝도 없이 계속적으로 또 들어오고 또 고장났다 또 들어올지 누가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딱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마지막으로 반대로 계속적으로 가격이 떨어진 상황이 아니고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다. 내가 매도자인데 가격이 지금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다. 내가 정말 배가 아프죠. 근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반대로 입장을 뒤집어 놔서 계약서 쓰고 나서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죠. 아니 나 도저히 안 되겠어. 저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저 1,000만 원 정도 더 올립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중립적 입장에서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소송 압박이 들어온다 했을 때 겁먹을 수 있고 내가 약간 불편할 수 있고 심리적인 약간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만, 저는 단호하게 이 상황에서 해야지만 그다음부터 이분이 나를 이렇게 막 바보같이 안 보고, 약간은 나를 무시하게 안 보고, 약간 나를 좀 호구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전 단호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제 의견을 드렸고, 이거 말고라도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이라든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제 구독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봐주시고 더 좋은 현명한 이런 댓글이나 방법이 있다라면 제 댓글 하단부에 적어주시면 정말 다시 한번 그분께도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투자자이고 투자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라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